달릴 수 있고, 뭐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또 재밌겠죠. 휴 입장에서 뭘까요? 자, 이제 이게 차액에 대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파이낸싱에 대한 그 차액을 지불을 거절하고 소위 피고를 소위 계약 위반으로 이제 제소하면서 해당 신차 자체가 소위 손상된 형태로 자신한테 이전된 거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하여튼 희귀한 주장일 수 있는데, 하여튼 자, 원고의 주장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 자, 자신에게 어떤 이런 소유권, 소유 등기, 우리 같으면 이제 등록증이죠. 등록증에 이제 한마디로 본인의 자동차라고 인정되는 그런 증서 자체가 발급되면서 법적으로 자신한테 이전된 것이다 라고 할 때 원고 입장에선 사실상 점유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바게닝 하는 상태였죠. 한마디로 협의하는 상태에서 1989년도 링컨 컨티넨탈을 한마디로 아무 상해가 없는 그런 상태의 조건에서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점유한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물품을 점유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배심원 입장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가 좀 어때요? 고등법을 넘어간 거죠. 황당한 거라 볼 수 있죠. 원심에서는 또 주의 입장에서도 전부 다 이제 피고의 입장을 들어준 거죠. 과실은 지금 원고에 있는데, 그렇다면 또 고등법원 입장은 뭘까요? 또 재미있는 법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뭘 또 결정해야 되냐? 그죠? 우리 고등법원에서 뭘 결정해야 되냐? 자, 바이어나 셀러. 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 소위 취돌 당시, 신차의 취돌 당시에 그 문제의 차량에 대한 손해, 그죠? 상해, 손해에 대한 위험 부담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 자, 물품이 상품이 파손됐을 때, 당시에 손해가 매수자한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매수자가 당연하게 책임 있는 거고, 그리고 물품이 인도 닫을 당시에 손해에 대한 위험 부담이 판매자한테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판매자가, 그죠? 책임 있는 거죠. 구매자에 대해서. 이제 단수조항이 뭘까요? 단수조항이 뭐뭐치 않다 그럼. 자, 소위 그죠? 이 파손된 상품에 대한 교체에 대한 이행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자에 대한 손해에 판매자가 우리가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게 되면 2509조에 나와 있죠.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에 보게 되면, 자, 이 손해에 대한 위험 부담은 상품을 수용할 당시에, 상품을 수용한 경우에 구매자한테 이전된다. 뭘까요? 매도자가 상인인 경우. 그러니까 매도자가 상인인 경우에 일단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그 상품을 받은 즉시 그부터 우리가 위험 부담이 이전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하는 당시에 구매자한테 위험부담이 인도된다. 똑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하여튼 상품이 구매자가 일단 구매자한테 인도됐다 그러면 그 위험부담은 그때부터 그러죠. 우리가 항상 그러죠. 차를 사게 되면 그때부터 민형사 책임은 항상 구매자한테 있다, 바이어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이어는 뭘까요? 이것을 항상 몰고 이제 그 다음부터 몰고 다니면 뭐 그때부터 이제 범칙분도 나올 거고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발생되는 거죠. 그죠?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조항 자체는 과거의 어떤 이 등록증, 소위 소유권이란 등록증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 과거의 중요성부터 크게 변한 것이다. 뭘 결정하면서 어떤 부분, 자, 이러한 위험부담이 결국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는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조항 자체는 커다란 과거의 이러한 소위 이 컨셉트 타이틀, 이 소유자의, 그죠? 소유자의 어떤 개념의 중요성으로부터 크게 변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그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에 책임 있다 그러면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소유권이 있다 해서 책임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게 되면 이런 커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뭘까요? 이러한 상품, 그죠? 컨트랙트, 그죠? 타이틀 투 더 컨트랙트, 그죠? 그 상품을 상품이죠. 계약된 상품에 대한 이런 타이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러한 위험부담의 그러한 상해에 대한, 그죠?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커먼의 입장에서 뭘까요? 결국 뭐예요? 커먼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타이틀 자체가 중요하죠. 타이틀 자체가 이런 위험부담의 어떤 위치와 범위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요소 있죠. 커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과거에 쾌쾌 묵은 이제 오래된 법률이지만, 자, 현대판인 커머셜 코드 입장에서는 뭘까요? 자, 이러한 권리와 의무와 혹은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와 구제에 관련된 이 조항들 자체는 뭘까요? 적용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 해당 조항 자체가 어떤 타이틀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을 제하고, 그죠? 제하고 특별하게 제하고 타이틀과 관련 없이 적용되는 거죠. 타이틀하고는 관계없다는 뜻이죠. 타이틀 관계없다. 뭐 그 조항 자체가 타이틀과 관련된 문제라 그러면 이제 해당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타이틀과 관련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머셜 코드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와 구제에 관한 모든 규정 자체는 우리가 타이틀과 관련 없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플랭클린 커머셜 코드에 우리가 2509조를 보게 되면 이러한 계약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타이틀에 대한, 그죠? 소유권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소위 제품이, 그죠? 차량이죠. 제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해결된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해당 조항을 보게 되면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로 판매자가 우리가 이전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판매자가 그 자동차를 이전했느냐, 한마디로 뭘까요? 그 사람한테 줬느냐, 그죠? 딜리버리 했느냐, 언제 딜리버리가 완성됐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이어 자체가 그 상품을 수용을 했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는 타이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 있는 거죠. 렐레번트. 어떤 경우에 당사자가 뭐라고 한 경우에 위험부담 자체가 앞으로 이런 타이틀의 그죠? 위치에 따라서 타이틀의 로커스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라고 한 경우에만 우리가 타이틀이 적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단수 조항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계약서 자체가 위험부담 자체가 뭐라고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명시적으로 타이틀의 위치와 관련된 따라야 된다고 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사실은 타이틀이 누구한테 있든지 아무 문제가 될 수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죠. 적절하지 않다. 자, 이 사건에서 볼 때 구매자가 바이어가 자체가 해당 자동차를 우리가 점유를 했다라는 거죠. 이건 상인과 구매자의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서 우리가 일부 이행으로서 자동차를 우리가 점유를 한 거다. 바이어가 한 거죠. 커클리가 한 거, 누가 한 거죠? 한 거죠. 일단은 한 것이다. 구매 계획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 바이어가 사실상 물리적인 점유를 한 것이고 또 자동차를 사용을 한 것이고 또 사실상 FCC라는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상 수령한 것이다. 수령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수령했다. 그래서 이런 이 본 계약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소유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그 위험 부담 자체가 변경을 의미한다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휴라는 사람이 바이어로서 상품을 계약에 해당되는 상품의 수용자로서 한마디로 당연하게 자동차의 가치에 충격으로 인한 추돌로 인한 발생되는 자동차의 가치에 대한 손해의 위험 부담을 당연히 지어야 된다. 그래서 원고의 원심의 판결이 옳다라고 이제 원심의 판을 들어준 그런 판례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이제 읽고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그래픽이죠. 앨범 그래픽과 크랙 에드헤시브 컴퍼니 케이스예요. 원고가 앨범 그래픽이네요. 이분이 앨범 원고가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는 그죠? 클렉 에드헤시브 컴퍼니죠. 뭘 악교를 뭐 하여튼 뭐 붙이는 그런 상상품을 만드는 한마디로 그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보증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한 거죠. 원심 5번은 뭘까요? 기각시켰어요. 피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원고가 입장에서 볼 땐 열받는 거죠.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 그 제작, 그죠? 앨범이 위에 보이는 원고죠. 원고 회사가 주로 이제 코스메틱 용의 어떤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있는데, 크랙이라는 피고 회사에서 주로 그 이런 그룹은 아기오라는 그죠? 이런 이제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클렉 피고에 고용된 이제 직원이 세일즈 퍼슨이 앨범에 이제 원고의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앨범 그죠? 그 원고의 그런 생산 공장 생산 공장의 어떤 책임자와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악교 제품을 이제 생산하도록 의뢰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앨범이 만드는 그 코스메틱 맞는 이제 제품이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코스메틱 패키지에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이렇게 이제 그런 패키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립하는, 그죠? 이렇게 완성한. 하여튼 뭐 원고의 그 생산에 맞는 그런 글루가 이제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 후에 이제 방문 때는 셀지펄슨 이런 피고의 직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글루를 이제 얘기하면서 원고의 직원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회의 결과에 원고 자체가 이제 해당 악교에 대한 그 상당량을 이제 주문하게 된 거고, 또 이런 코스메틱에 관련된 새로운 패키지에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앨범 입장에서는 볼까요? 새로운 코스메틱 패키지를 다 여러 사람은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하게 된 거고, 근데 패키지 자체가 이제 악교로 붙였는데 떨어졌고, 앨범은 원고 입장에서는 자, 그럼 좀 교체해달라고 했더니, 부탁했더니, 그죠? 다른 걸 해달라고 이제 요구한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한테 교체해달라 전량 교체하고, 그죠? 새로운 그 다른 악교로 사용하도록 교체해달라고 한 거죠. 그 제품에 하자인지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태네요. 본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은 한마디로 판매 계약 자체가 이미 됐다라는 건 뭐 하자가 없는 거죠. 그 문제는 계약이 정식으로 됐다는 건 이제 두 당사자가 다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명시적인 묵시적인 보증 자체가 이러한 사실로 원고의 소장에서 표시된 사실관계로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면, 그러한 뭘까요? 보증 자체는 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효과적으로 부인된다. 한마디로 효과적으로 부인된다는 뜻은 명백하게 우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또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자, 두 가지 입장에서 이런 부인하는, 그러니까 보증을 부인하는 이론을 우리가 주장한 거죠. 먼저 첫 번째, 자, 원고에 제공된 이 문제의 악교의 컨테이너 자체는 라벨이 있다는 얘기죠. 라벨이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해당되는 보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제품이 기준 자재에 의해서 생산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고, 만에 하나 그런 자재 자체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가 있다 그러면 뭐 상품을 뭐 교환해 주든지, 또 리펀드, 그죠? 또 환불해 주든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명시되어 있고, 또 두 번째의 피고의 주장은 뭘까요? 피고의 그 인보이스 보게 되면 명시적으로 그런 보증을 부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거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원고와 피고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의 상품이 이제 하자가 있었지만 우리가 피고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자 내용에 대한 보증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디 뭐 인보이스 어디나 뒤쪽이나 어디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상거래상의 이제 머천트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이제 어떤 법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진행되는지를 잘 이제 법리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